귀책 찢은 김종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발언들이 좀 많았습니다. 먼저 사람이 달라졌다. 그리고 도우려고 했던 계획들을 다 찢었다라고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실 만들어 주려고 내가 그랬어요. 예.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12월 달에 갔으니까 1월 달쯤 가면은 뭐를 제시해야 되고 2월 달쯤 가면 뭐를 제시해야 하고 내가 그거 사실 솔직히 해서 준비를 다 했다고. 아하. 근데 월별 이제 계획까지. 근데 이제 1월 5일로 지나가지고서 그냥 빠져나오게 되니까. 예. 그리고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다 찢어버리고 말하는데. 아하. 예, 지금 막 추가로 전재수님 짱 화팅. 난 사상구인데 지금 무슨 뭐 이렇게 지금 자꾸 올라오긴 이 시간대에 이 시간대에 이제 그 좀 제가 이제 70대까지는 형님이라 부르고 80 넘어가면 제가 큰 형님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 다는데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차도 있을 수 있고 좀 쉽지 않은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기억가 없는 사람은 너무 불리하네. 사시는 곳이 고양시 일산 서군가요, 동군가요? 거기 살잖아요, 같이. 아니, 저는 구는 다릅니다. 같이 살진 않죠. 우리가. 그렇죠. 같이 살진 않지.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좀 시청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겠는데요. 고정 패널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래요? 절박함이 제가 좀 있습니다. 요즘. 고양시 고양시 주민들 이웃들한테 좀 말씀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깨띠에다가 JTBC 썰전 라이브 이것도 좀 셋이 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김종인 위원장만 들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을 확 드러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반감이라기보다 저 정도 경륜과 경험이라면 뭐 이제 객관적인 뭐 평가라고 봅니다. 예. 저 정도 연세에 또 저 정도 경륜과 경험에 무슨 반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들려지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와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하셨다. 예. 그렇게 봅니다. 뭐 그러시죠. 어쨌든 뭐 원로신데, 근데 조금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비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걸 뭐 찢어버렸다. 예. 다 준비했는데 그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래도 좀 섭섭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당신 말이야. 근데 앞으로 난 이제 당신하고 헤어지지만 내가 보니까 이런 걸 해야 돼. 이거 잘해봐. 라고 이렇게 주고 나오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그게 좀 인지상정 같은데. 네, 그래야지 그것도 공개된 언론에서. 원로시고 정치 원로시고 정말로 국가에 대해서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어떤 후보의 윤석열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셨다면, 위원장을 하셨다면, 뭐 약간 뭐가 잘 안 맞아서 본인이 이제 떠나오겠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당신 나는 떠나지만 이렇게 해서 나라를 잘 후보가 되고 승리해서 잘 다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저걸 찢어버렸어라는 말을 듣고서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손으로 직접 쓴 게 아니면 출력본이면 새로 출력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순진 무궁함이 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윤석열 후보한테 기대할 걸 기대해야죠. 에이, 왜 이러세요? 그러냐면 자기를 임명해주고 자기를 고속 출세시키고 자기를 임명해주고 자기를 뭐 임기 다 보장해주고 했던 대통령의 등에 사실은 이제 칼을 꽂고 배신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사람한테 기대를 할 걸 해야죠. 그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되게 이제 과도한 기대감을 윤석열 후보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개인에 대한 그런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조국 수사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아니, 오죽하면 검찰총장인 사람이 그만두자마자 대선 후보 지지 1등으로 올랐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이 도를 넘었고 이건 잘못됐다, 불이하다라는 것을 평가를 한 거죠. 그걸 배신이라는 컨셉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잘하면 뭐 식물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는 표현도 했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폭주할 것이 명백합니다. 나라를 더욱 둘로 갈라놓고 야당은 존재 의미조차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다른 한쪽 후보가 당선이 됐다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임기 5년 특히 초반 2년 정도를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이게 만일 윤석열 후보가 되면 아주 극심한 여소야되어서 식물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180석이니까 지난번에 뭐 DJP 연합했을 때 그 예. 총리 인준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서리로 무슨 장관들을 임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껴안고 뭐 같이 가자라는 것도 그냥 그 보수 혼자만으로 그 뭘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중도 보수로서 그 국정을 운영해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 열망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정권 교체가 국민들의 여망이라면 그렇다면 아마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걸 식물 정부로 만드는 그런 아마 지금 민주당도 협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쪽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김종인 센터장의 식물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고요. 다음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하면서 좀 과한 표현도 김정인 위원장이 썼는데 역시 보겠습니다. 모조리 최악 중에 최악인 있으니 차악조차 없는 선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극악이 아니라 최악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한간에 쓸쓸한 조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극악이 아니다 최악. 극악은 누구고 최악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원래 참, 이제 이런 예, 말씀 드리는 저도 예. 허탈합니다. 저도 난처합니다. 근데 이제 뭐 선거라는 것이 이제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 특히 이제 뭐 다 부족하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최선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제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은 최악보다는 이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야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원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도 시청자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질문이 극악은 누구고 최악은 누구인가 이렇게 돼서 답은 정해져 이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걸 골라도 최악이 될 수 있는 애매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